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오늘도 대화법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경청하기 우리 이야기했었죠? 혹시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았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너무 몸이 피곤해서 듣기 싫었던 적도 있었을 거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듣기 싫었을 수도 있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도 조르면서 떼쓰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럴 땐 듣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 방해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청을 할 때는 내가 하던 일을 좀 내려놔야 된다. 스탑이 어려우면 pause, 네, 일시 멈춤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던 일을 멈춘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 듣고 있어. 뭐 이런 거는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이야기를 길게 하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 경청하는 거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필요하죠. 그것은 맞장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능에서는 리액션이라고 하죠. 네, 예능에서는 리액션을 잘하는 예능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유재석 씨나 네, 강호동 씨나 네, 그런 분들이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게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필요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진짜? 웬일이니? 어머나.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남성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남성분들만의 리액션, 네, 맞장구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예를 들면 그랬구나. 몰랐네. 와, 정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장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리액션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네, 예능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맞장구만 계속 쳐준다. 그럼 대화가 이어질까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진짜? 정말? 우와, 네,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네, 대화가 될까요? 네, 그걸로는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질문하기인데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경청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돼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적절한 질문은 말하는 흥미가 생기게끔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잘못하면 어떤 쪽으로 빠지게 될까요? 취조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왜? 네, 마치 기자가 된 것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간에 그냥 일상 대화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네, 뭐 꼭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한 지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경찰이 된다거나 검찰이 된다거나 혹은 기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파고드는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질문의 목적은 내가 네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기 위해서 맞장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 역시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어떤 질문이 많이 나가냐면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은 잘못 표현이 되면 굉장히 따지듯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왜 그렇게 됐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왜라는 것을 어떻게라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왜라는
라는 질문을 빼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어떻게의 질문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적절하게 답을 안 해줘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하고의 대화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럴 때 근데 있잖아, 엄마가 네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한 10대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되면 이런 거 되게 귀찮아 하잖아요. 아,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거 또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짜증을 부릴 때 욱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엄마가 일이 바빠서, 엄마가 생각이 요즘에 많아서 네가 하는 이야기를 좀 놓쳤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라. 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질문에 대한 건 사실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적어도 취조하지는 말자. 네,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배운 거 2가지, 리액션을 잘 해주자.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을 해보자. 네, 취조하지는 말자. 네, 요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